감사합니다. 어쨌든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한 뭐 10경기 남짓 되는 경기들을 일단 가져왔고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프리미어리그로 가겠습니다. 노팅엄 대 웨스트햄. 프리미어리그 거의 올킬 때린 것 같은데, 일단 요 매치업이 노팅엄의 홈 또 개막전이 웨스트햄이랑 또 강팀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 지난 원정에서는 노팅엄이 이제 뉴캐슬 원정을 떠났었죠. 첫 경기에서는 상당히 뭐 별것도 못 해보고 그냥 뉴캐슬의 단단함에 거기에 좀 뭐 한두 골 주면서 2대 0으로 그냥 패배를 했었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맨시티 상대로 이제 홈 개막전을 펼쳤는데 마찬가지 둘 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난 경기에서 웨스트햄은 이제 맨시티의 풀백을 상당히 이제 중앙 쪽으로 밀집시킨, 올려서 쓰는 그런 이제 양쪽 풀백을 다 올리다 보니까 뭐 아예 공을 그냥 못 가져가면서 그냥 무너졌었고, 노팅엄은 사실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미드필더 쪽에 예이츠, 이 활동량 많고 좀 수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빠져 있다는 것도 조금 아쉽고, 역시나 오마르 리차즈 영입한 선수 수비 쪽에 얘나 뭐 맥케나나 쿡이나 이런 자원들이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많이 뛰었던 이런 자원들이 아직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공격진에서도 뭐 링가드나 그리고 아원이 뭐 이런 애들이 아직까지는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물론 첫 한 경기만 본 거라서 오늘 또 잘할 수도 있어요. 홈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요 경기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웨스트햄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웨스트햄도 어쨌든 뭐 아구에르드 오자마자 장기 부상, 수비 쪽에 이제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이 수비 쪽에 부상자가 센터백 쪽에 상당히 많아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수비수를 데려왔는데 부상으로 오자마자 프리시즌 부상으로 이제 날려먹었고, 오구보나가 불투명이고 키퍼 쪽에 파비안스키 불투명에, 수비 쪽도 도슨 이렇게 불투명에 떠있고, 그래도 공격 쪽에 조금 더 영입이 있긴 했어요. 벌리에서 이제 측면 쪽에서 홀로 고군분투로 잘해주던 막시 코르네와 그리고 사스올로에서 스카마카를 공격 쪽에 또 장신 공격수를 데려왔잖아요. 지난 경기 때는 사실 두 선수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맨시티전은 출격이 안 됐었는데, 오늘 경기부터는 아마 가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웨스트햄이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다. 노팅엄의 최근 전력 상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웨스트햄 정배 쪽으로 찍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거를 굳이 뭐 노팅엄 요즘 무섭다 프렌 찍을 만한 사이즈는 첫 경기만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들 이게 참 토요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죠? 내일 출근 그 때문에 좀 보기 빡세잖아요. 새벽 1시인가? 1시 반인가 1시인가? 어쨌든 첼시 대 토트넘 이제 또 상당한 런던 더비 빅매치가 일단은 성사가 됐고, 부상자 쪽을 먼저 보죠. 첼시는 미드필더 쪽에 코바시치, 그리고 마르코스 알론소가 측면 쪽에 아마 바르셀로나. 내일 광복절이지 참. 여러분들 다 이거 뭐 치킨 한 마리씩 시켜놓고 보시겠네. 그렇구나. 맞네요.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방구석이 분석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르코스 알론소도 어쨌든 측면 수비 쪽에 이적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예 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빠지게 되는 것 같고, 토트넘은 랑글레 바르셀에서 데려온 수비수와 올리버 스킵, 장기 부상, 얘는 부상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주전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쓸 수 있는 자원들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이렇게 결장자들이 있는데, 일단은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 첼시 상대로 전패를 봐갖고, 첼시가 아마 지금 토트넘 상대로 5연승일 거예요. 투엘 감독이 온 이후로 토트넘만 만났다 하면은 그냥 뭐 쉽게 이겼었고, 지금 놀라운 기록이 그 5연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첼시가 토트넘 상대로 뭐 컵대회 다 포함해서 5연승인데 한 골도 안 먹었어요. 5경기 동안 한 골도 안 먹었습니다. 첼시가. 그 정도로 이 두 팀 간의 상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 손흥민 케인이 있는데 어떻게 5경기 연짝으로 한 골도 안 먹어. 뭐 그런 사이즈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 생각에는 토트넘이 그렇게까지 쉬운 경기가 보이진 않아요. 다만 토트넘이 어쨌든 사실 지난 시즌이나 좀 그 전에는 뭐 측면 쪽의 자원, 특히나 윙백 자원들이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네, 올라갑니다. 원하는 선수들이 아니고 뭐 레길론 이런 애들 안 쓰잖아요 지금. 뭐 에merson 로얄이나 뭐
세세뇽, 뭐 페리시치도 벤치에 대기하고 있고 요런 조금 더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왔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조금 더 괜찮아졌고 공격 쪽에 호이비에를 가담했고 오늘부터 히샬리송 가동하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 두 팀의 격차가 조금은 제가 볼 땐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제 생각 프레널이 좋아 보이진 않고요. 무승부 그냥 묵찍고 치우자. 솔직히 이런 재밌는 경기 보는 입장에서 이거 묵찍고 치우기 좀 아쉽긴 한데 제 생각에 이거를 뭐 어떤 쪽으로 한쪽으로 주력으로 찍을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첼시 승도 제가 볼 땐 주력으로 찍기 되게 어려운 사이즈고 그렇다고 토트넘 프레임을 찍기도 조금 쉽지 않아서 묵찍거나 무엠무 찍거나 이런 사이즈가 아닐까 싶고요. 언어버 관련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시고 아, 잘 모르겠어요. 보이면 말씀해드리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서 5경기 연속 그 무득점을 깰 것 같잖아요. 한 골은 넣는다는 소리니까 첼시도 홈이니까 한 골은 넣을 거고 이거 오바 찍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무튼 저는 어느 번 모르겠으니까 뭐 그냥 무승부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6번 연짝으로 지금 토트넘이 좀 강해진 상황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토트넘이 첼시를 좀 넘어설 만한 사이즈도 아닌 것 같아. 못 찍는 게 나을 것 같다. 세 번째 경기 이거는 제 생각에 일단 5반은 공짜 같아요. 일단 5반은 공짜 같고 뭐 부상자 좀 말씀드리면 코망이나 뭐 미드필더 쪽에 고레츠카, 추포모팅 그리고 볼프스는 윈드나 뭐 게라르트 이런 뭐 공격 미드필더 쪽 자원들 이렇게 빠져 있는데 지난 경기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브레멘 상대로 2대2 무승부 공격 쪽에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봤어요. 물론 골 넣을 놈이 은매차밖에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좀 많이 날리고 뭐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볼프스가 어쨌든 지난 브레멘전에 안 좋았던 점은 수비예요. 수비가 생각보다 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뭐 수비 공격 쪽에 아무래도 임대 복귀나 보강이 좀 있었고 수비나 이런 애들은 특별하게 뭐 큰 변화까지는 없었다 보니까 미드필더 좀 바뀐 거고 뭐 그런 사이즈에서 오늘도 실점에 대한 가능성 엄청 많이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높아 보이고 뮌헨 같은 경우 이제 공교롭게도 레반도프스키 보내고 마네를 데려왔는데 오늘 또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샤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몇몇 좋은 장면들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뭐 별거 못 보여줬고 마네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와가지고 바이에른 뮌헨 속도가 공격 쪽의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빨라졌습니다. 가뜩이나 빠른데 뭐 레반도보다 훨씬 빠른 마네가 이제 뭐 톱으로도 쓰고 뭐 측면 쪽에 무시할라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지난 경기 프랑크푸르트 무려 원정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프랑크푸르트 원정이 엄청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제 생각에 볼프스 한 골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오바 3.5 기준인데도 1.49인가 상당히 저배당을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좋아 보이는 사이즈인 것 같고 역시나 바이에른 뮌헨 마인 봅니다. 핸디캡 몇인지 몰라요. 확인 안 했어요. 한 2인가? 2마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볼 수밖에 없으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고 간다면 마인을 찍는다는 거서 일단 마인 보고 오바가 좀 더 좋아 보인다. 맨유는 솔직히 갔으면 안 되는데 바르샤나 잘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네 번째 경기 카디스 대 소시에다드 이제 라리가로 잠깐 넘어와서 카디스 같은 경우 지난 시즌에 이제 뭐 후반기에 좀 괜찮았던 미드필더 중 알카레즈나 뭐 에메테리오 이런 또 얘네가 이제 완전 이적했나 지난 시즌 임대였는데 어쨌든 이런 자원들이 지금 빠져 있고요. 소시에다드는 간판 공격수 측면 쪽에 오야르자발이 지금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셀타비고에서 잠시만요. 이름이 뭐였지? 브라이스 멘데스 를 영입을 했어요. 얘가 뭐 얘를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뭐 요런 자원들이 영입이 있었고 소시에다가 지난 시즌에 공격 쪽에 사실 잘 많이 안 풀렸잖아요. 홈에서 언더 확률이 90%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1대0 그냥 1대0 1대1 0대0 이거밖에 안 했던 소시에다드고 그래서 공격진들이 어느 정도 물갈이가 있었어요. 포르투 같은 애들이 이제 헤타페로 또 떠나게 됐고 또 누구야 쇠를로스 이 노르웨이산 개 구대기 신체 능력만 좋은 얘가 이제 라이프치히로 복귀해가지고 지난 경기 라이프치히 나와가지고 후반에 교체로 나서 또 아무것도 못했어요. 걔 구대기 같은 놈. 요게 이제 윌리안 호세 주제인지 호세인지 무튼 얘가 이제 베티스 임대 갔다가 완전히적으로 떠났고 여기에
브라이스 맨데스랑 쿠보, 일본의 이제 쿠보 이런 애들이는 이제 알리초 2004년생인데 상당히 이제 포텐이 있는 이런 애들이 이제 왔는데, 글쎄요, 일단은 오야르자발이 빠져 있어서 영입을 일단 하긴 했는데 알리초는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쿠보 같은 경우도 카디스가 잠군다고 하면 쉽게 뚫을 자원은 아니고, 브라이스 맨데스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첫 경기 그 해가지고 이 경기 솔직히 어느 쪽으로 접근하든 좀 어려운 경기 같아요. 소시에다드가 질 것 같진 않거든요. 카디스도 지난 시즌 괜찮았던 이런 자원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는 언더를 봤습니다. 언더를 봤는데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확률상으로는 언더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 어쨌든 소시도 오야르잡을 빠진 상황에서 공격 쪽에 좀 물꼬를 틀지는 까봐야 아는 거고, 지난 시즌 엄청 공격이 안 풀렸기 때문에 까봐야 아는 거고, 카디스도 마찬가지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피오렌티나 크레모네. 피오렌티나하고 홈 개막전에서 또 승격팀인 크로모네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뭐 피오렌티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긴 했어요. 보자. 일단 아웃된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루카스 토레이라가 아스날로 복귀를 했고요. 임대 복귀했다. 이제 뭐 갈라타사라에 떠났나. 그리고 오드리오 졸라가 또 레알 마드리드 측면 수비 쪽에, 오른쪽 쪽에 복귀를 했고, 카이온이 아마 은퇴했나? 아무튼 끝났고, 풀가르 미드필더 쪽에 이탈이 있었고, 드라코프스키 주전 키퍼 나갔고, 피용테 이제 또 헤르타 베를린을 임대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나간 놈들이고, 그리고 이제 골리니, 얘가 토트넘에서 왔나? 얘 대신 쓰려고 이제 데려왔고요. 만드라고라, 얘가 지난 시즌 토리노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부상이 많아서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유벤투스에서 임대로 토리노 보냈다가 임대로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미드필더 쪽에 조금 이탈이 있잖아요. 이거를 메꿀, 얘가 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빠진 애들보단 얘가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요비치 또 공격 쪽에 피용택이나 뭐 그 전에 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요즘 왜 이래? 그 블라우비치 왜 이래 요즘? 기억이 안 나. 블라우비치가 빠진 상황에서 어쨌든 뭐 또 추가로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요비치를 일단 쓰려고 또 레알 마드리드부터 이렇게 데려왔고, 그리고 쿠아메, 얘가 아마 아프리카 나라인데 원래 엄청 잘했다가 부상으로 한번 속도가 확 줄어가지고 지금 폼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임대 복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를 빼놓으면 이제 도도 측면 수비 쪽에 이제 누구야, 오드리오졸라가 나갔기 때문에 임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얘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전력이, 공격진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수비나 미드필더 쪽에는 뭐 괜찮은 것 같다. 지난 시즌 뭐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좀 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피오가 항상 고전했던 경기는 이제 골 못 넣고 막 라인 잔뜩 끌어올렸다가 이제 역습 먹어가지고 이제 막 깨지고 그런 경기들이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사이즈긴 한데, 상대는 이제 승격팀 크레모네요. 뭐 어떻게 봐도 솔직히 승을 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아서 설명 느낌으로 일단 갈게요. 승 적어놓고, 다만 이제 막 승이 좋아 보인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해외 배당도 딱히 뭐 그래가지고, 근데 뭐 확률은 높은 건 맞겠죠. 상대가 승격팀이고 워낙 못하는 팀이니까. 얘는 일단 뭐 라두, 지난 시즌 AC 밀란 우승을 만들었던 인터밀란 키퍼, 볼로냐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골키퍼 한 골 준 거. 얘나 뭐 바스케스 센터백, 지난 시즌 제노아에서 이제 거의 주전급으로 뛰었고, 뭐 아이유나 키리케슈, 사스올로의 이제 센터백, 천둥이 많이 치네요. 그리고 아스카 시바르, 헤르타 베르린에서 이제 미드필더 쪽에 임대로 데려왔고, 뭐 에스칼란데, 막 이런 애들 막 엄청 많이 데려왔어요. 얘를 빼놓으면 안 되지. 데설스, 지난 시즌 페이노르트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좋았던 얘를 데려왔고, 오케르케, 얘는 이제 임대를 많이 다니는데 지난 시즌 베네치아에 있다가 뭐 또 몇 골 정도 해줄 수 있는 자원, 이런 애들 뭐 이렇게 임대 데려와서, 이런 팀들 어차피 까봐야 아는데 첫 경기가 피오렌티나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데려온 애들 몇몇 보면은 가닥 있는 놈들을 좀 그래도 데려오긴 했어요.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사이즈에. 근데 개막전이라 솔직히 그래도 간다면은 피오 승 쪽이 맞아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뭐 사견을 좀 덧붙이자면은 네, 샤크타로 도도가 거기 갔어요. 개인적인 좀 얘기를 되게 덧붙이자면은 배당이 너무 짠 것 같아요. 배당이
이거 이 배당이면 어제 아스날이나 뭐 약간 뭐 그런 비슷한 배당이잖아요. 그 1.3대는 저는 진짜 확신을 갖고 가거든요. 이거 절대 안 틀린다. 뭐 아스날 레스터 저 아스날 별 3개였잖아요. 절대 안 틀린다. 이거 무조건 이긴다 아스날. 약간 그 마인드로 갔는데 1.35 치고는 진짜 세리에라서 그런가 조금 쫄리는 부분이 있지만 찍는다면 승 찍을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라치오 대 볼로냐. 이 경기도 이거 해외배당 흐름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일단은 뭐 라치오 카살레 미드필더 쪽에 출전 정지랑 페드로가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 볼로냐는 거의 풀인데 일단 볼로냐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볼로냐가 지금 이탈자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제가 뭐 프리뷰 때도 몇몇 선수들은 다뤘는데, 테아테가 일단 핵심 수비수인데 일단 렌으로 갔고요. 그 에러니키, 브렌트포드 좌우 측면을 다 뺏겼어요. 그 전에 아스날한테 토미아스 뺏기고 이번엔 브렌트포드한테 히키 뺏기고 그다음 스반베르그, 볼푸스로 갔고 미드필더 쪽에. 여기 때문에 수비의 핵심, 측면 수비 핵심, 미드필더 핵심 뭐 이렇게 다 나간 일단 상황이고, 뭐 미드필더는 사실 그 걔 이름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누구야? 잠시만요. 아무튼 더 중요한 선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국적 소속의 니콜라스 도밍게스. 얘는 뭐 아직 남아 있고, 측면 쪽의 수비에서도 뭐 유벤투스에서 캄비아소 이런 애들 뭐 임대로 데려오고 뭐 또 몇 명 영입하고 이런 보강들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에는 지난 시즌보다는 분명히 마이너스인 것 같거든요. 수비 쪽에 일단 주전이 2명 이탈했다는 점도 그렇고 주전 미드 빠진 것도 좀 아쉬운 상황에서, 이게 근데 일단 국내 배당은 괜찮아요. 저 정도 배당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배당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 이상하게. 다시 한번 볼까? 아니 해외가 이게 왜 올라갈 경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 올라가지 이게? 1.6까지 올랐네. 근데 첫 경기는 사실 오즈들의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린 경기를 보질 못했으니까 알질 못해. 선수 이름이랑 그 원래 하던 거 그거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해외가 조금 오르는 점이 쎄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사이즈만 보면 저는 이거 축 잡고 돌려도 된다는 마인드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이즈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승 찍는 게 맞아 보입니다. 보로냐가 전력적 이탈도 많고 해가지고 라치오 같은 경우는, 라치오를 또 말씀드려야지. 물 한잔 해야겠다. 라치오는 이제 몇몇 자원들을 정리를 했어요. 루이스 펠리페 잘 안 쓰는, 이제 라치오에서 실패했죠. 수비수 정리하고 루카스 레이바 미드필더 쪽에 나이가 많이 차가지고 이제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놈이 이제 나갔고, 무리키 장신 공격수 사리 감독이랑 안 맞죠. 마요르카로 떠났고, 레이나 키퍼 나갔고, 스트라코샤 안 쓸라는 것 같아요. 브렌트포드로 같이 뭐 내보냈고, 요 정도고, 영입한 선수들은 이제 뭐 마르쿠스 안토니오나 뭐 카살레 베로나로부터 이제 데려왔고, 수비 쪽에 그리고 파레스, 그리고 막시미아노 뭐 키퍼 나갔으니까 뭐 이런 자원들, 얘는 이제 왼쪽에 수비 쪽에 뛸 수 있는 놈 센터백, 뭐 이런 자원들을 충분히 많이 데려왔는데, 얘도 뭐 괜찮은 미드필더. 얘가 아까 그 루카스 레이바 대체자로, 샤크타르 이제 또 중원에서 이제 중심을 잡아주던, 키는 작은데 이제 좀 또 날렵한 놈이에요. 이런 애들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전력이 나쁘지가 않은데 배당이 조금 그러네. 뭐 호아킨 코레아나 뭐 이런 애들은 좀 이탈이 있긴 했어요. 걔가 이제 어디로 갔더라? 갑자기 헷갈리네. 다른 데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고, 뭐 그런 측면에서 공격 자원들이 페드로도 부상인 마당에 지금 주전 라인업은 구성이 가능한데 벤치 쪽에서 활용하는 자원들은 좀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인지 해배가 조금 좀 쎄하게 흘러가긴 해서, 뭐 세리이기도 하고, 어제 정백으로 좀 많이 떴잖아요. 하필 인터밀란까지 극장으로 정배 딱 띄워주고 조금 쎄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반대는 저는 못 보겠어요. 볼로냐는 못 보겠고, 이거 찍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되게 정배 쪽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역배를 좀 볼만한 경기가 별로 없어요. 오늘 그나마 뜰 수 있는 경기들이 요것도 일단은 발렌시아가 올 시즌 되게 힘들어요. 지금 막시 고메즈나 뭐 수비 쪽에 가브리엘 파울리스타도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로나는 이제 보로아 가르시아 뭐 이렇게 빠져 있는데, 발렌시아가 최근에 또 선수를 하나 보냈죠. 이제 울버햄튼으로 게데스가 이제 이동을 또 했습니다. 이러면서 뭐 지난 시즌에 있던 놈을 기준으로 말씀을 게데스 나왔고, 브라이언이 토트넘 인대 복귀했고, 모리바 주전 로테이션급 라이프치 인대 복귀했고, 뭐 그렇게 후반기는 더럽게 못하긴 했어요. 뭐 체리 셰프 이제 늙어가지고 나갔고, 뭐 엘데르 코사 뭐 못했기 때문에 뭐 패스 때리고, 그리고 수비 쪽에 주전이었던 알데레테, 원래 얘도 임대였는데 완전 이적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발렌시아가 살려고 했는데 감독이 바뀌었어요. 가투소 감독, 옛날에 AC 밀란 레전드 뭐 아무튼 바뀌어가지고 안 쓴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헤르타로 복귀했고, 영입한 선수들도 이제 가투소한테 AC 밀란 출신이니까 카스티에오, 뭐 얘나 아니면은 바르셀로나에서 니코 곤잘레스가 이제 이탈을 했고요. 또 얘나 뭐 니노, AT 마드리드 젊은 윙어 듀로를 완전 영입했고, 뭐 요 정도 느낌이라서 사실 전력이 되게 지금 발렌시아가 좀 불안해요. 하필 여기에 수비 쪽 자원까지 빠져있는 상황에도 보면 수비 영입 없잖아요. 수비 나갔는데 주전 수비였어요. 예. 주전 나갔는데 수비 없는데 주전 수비 한 명 또 빠져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발렌시아 이적 시장의 행보는 많이 좀 불안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 경기 또 확실하게 역배나 뭐 그렇게 보기에는 지로나예요, 여러분들. 다른 팀도 아니고. 제가 뭐 좀 가닥이 있는 놈들이고 헤타페가 정배였으면 그냥 프렌 개꿀이다고 물었을 텐데 지로나입니다. 물론 지로나도 지금 이적 시장을 나름대로 좀 퀄리티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어요. 뭐 앙엘 에레라, 얘도 지난 시즌에 어디였지? 라리가 리그에서 뛰었었던 것 같은데요. 헷갈리네요. 얘도 이제 맨시티로부터 임대 복귀했다 다시 지로나가 이제 임대로 데려왔고요. 상당히 좋은 미드필더죠. 카스티아노스, 뭐 MLS 자주 베스팅하시면 요놈 뉴욕시티 주포입니다. 주포인데 지로나가 임대로 빼온 거예요. 지금 빠져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뉴욕시티 반대 달달하게 먹었죠. 물론 그건 틀리긴 했는데 다른 거. 어쨌든 얘나 뭐 미켈 구티에레즈 레알 마드리드에서 왼쪽 풀백 또 데려왔고, 맨시티에서 오른쪽 풀백, 이런 식으로 이제 퀄리티 있는 자원들의 어느 정도 영입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뭐한 방은 있는 것 같아요. 지로나가 경기력은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변수 쪽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너무 정배 쪽에 많이 보이는 그런 사이즈 같기도 하고, 뭐 무승부 지로나 프렌을 보는데 뭐 무승부 찍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가볍게 그냥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자, 8번째 알메리아 레알 승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 레알 안 치면 어떡할 거야. 근데 어쨌든 알메리아도 그래도 말씀을 해드리면 보강을 많이 했어요. 뭐 풀백 쪽에 포조를 이제 완전 영입도 했고, 센터백 쪽에 상당히 유망주 카이키를 또 데려왔고, 뭐 완전 영입 그 밖에 뭐 바비치 수비 쪽에, 그리고 마라스도 라요에서 임대 복귀했고 수비 쪽에, 그 수비 쪽에 보강들이 좀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좀 버틸만한 힘도 있는 것 같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젊은 팀이어가지고 좀 첫 경기가 또 레알이라서 이게 기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달려들 수도 있어요. 패기가 있으니까. 엄청 젊은 팀이거든요, 알메리아가. 아마 지금 라리가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팀이 어디냐, 발렌시아 다음에 알메리아. 어쨌든 요런 사이즈여서 요것도 뭐 알메리아가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사이즈는 있겠으나, 솔직히 베팅한다면 레알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좀 지뢰찾기 느낌이고, 그 다음이 요 경기가 오늘 제 생각에는 정배 중에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원래 좀 역배 이거 조심해라 많이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좀 애매하잖아요. 뭔가 피오도 그렇고 라치오도 그렇고 뭐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도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엔 이게 제일 안전해요. 살레르니도 일단은 로마의 또 세리에 물론 원정이긴 합니다. 제일 안전한데 원정 개막전이긴 한데, 어쨌든 살레르니 같은 경우 로바토 수비 쪽에 브라다리치나 뭐 보이넨 라도바노비치 뭐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 가냐 살레르니. 그러니까 요게 지금
영입한 선수들이 살레르니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수비 쪽에 로바토 같은 경우도 아탈란타에서 지난 시즌에 제노아였나? 제노아로 이제 임대 갔다가 복귀하고 이제 살레르니로 이제 팔아버린 건데 어쨌든 얘도 바로 빠져 있고 브라더리치도 릴에서 이제 왼쪽 백업을 보던 애인데 바로 빠져 있고 보이는 지난 시즌 겨울인가 임대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힘이 됐던 미드필더 자원인데 빠져 있고 라도바인데 빠져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탈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에데르송이라는 미드필더가 살레르니에서 나갔거든요. 지난 시즌 얘도 겨울에 와가지고 거의 뭐 구세주였어요. 좀 싼 값에 데려와가지고 엄청 잘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살레르니가 후반에 막 잘해가지고 잔류까지 했고 잘하면 어떻게 되죠? 팔립니다. 아탈란타로 갔어요. 그러니까 데려온 금액에 비해서 반 시즌 쓰고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뭐 이런 자원들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몇몇 자원들을 영입하고 했는데 뭐 추가로 오른쪽 풀백 자원에도 뭐 삼비아 요런 애들이 영입했고 부투아임 요 새끼가 이제 고놈이에요. 공교롭게도 로마잖아요. 로마 상대로 2골 3어시 그때 그 보데글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보데글림 티에서 이제 로마가 이제 뭐 보데글림 티에 두들겨 맞았던 때가 있잖아요. 요 놈이 여기로 왔어요. 이런 자원들을 얘 구세주를 팔아먹은 돈으로 이제 뭐 데려온 건데 어쨌든 빠져있고 뭐 요런 사이즈의 지금 살레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추가로 더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저것 때문에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로마 상대로 이제 잘했던 제가 있어 좀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로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첼릭 릴로부터 이제 사이드백 자원을 영입했고요. 아마 로테이션으로 쓰거나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무리뉴 감독의 제자였던 마티치가 맨유에서 로마로 왔는데 사실 EPL에서는 못 쓰거든요. 신체 능력이 딸려가지고. 근데 세리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충분히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드필더를 영입했고 디발라가 로마로 이제 자유이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인기가 없어요. 이런 스타일은 이제 안 쓰거든요. 호리호리하고 이제 좀 그런 스타일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강하지 않잖아요 신체적으로. 근데 현대 축구는 이제 빠르고 이제 압박 좋고 이런 애들 좋아하는 디발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못 따냈어. 그래서 로마로 이제 자유적으로 넘어왔고 클루이베르트 니스에서 이제 임대 복귀했고 바이날둠이 또 일로 왔습니다. 임대 파리가 이제 여러 선수들을 많이 사오니까 안 쓰잖아요. 잘 못하니까 로마가 이제 데려온 건데 솔직히 세리에 무대에서는 되게 잘할 수 있는 자원들이에요. 체력도 되게 좋은 수비수고 그리고 쩌리 자원들을 많이 처리했는데 지난번에 겨울인가 임대로 데려와가지고 선대 별로였던 올리베라 복귀했고 나일스 별로여서 복귀했고 미키타리안 무리뉴 색깔이 아닌가 봐요. 인터밀란으로 떠났고 베레투 테오 모지기 하다가 원래 엄청 잘했는데 마르세유로 떠났고 카를레스 페레즈 셀타비고로 이적했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지금 로마는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입된 선수들이나 여러 가지 무리뉴의 또 이런 자원들 디발라 같은 애들도 무리뉴가 좀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미드필더에 좀 힘이 되어줄 자원들도 또 왔고요. 특별한 부상자도 없고 아까 그놈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 보데글림 그놈이 조금 거슬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로마가 무난하게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추가로 뭐 살레르니가 큰 힘을 내기에는 왜냐면 걔가 오긴 했어도 추가로 살레르니가 공격 쪽에 이탈이 있었어요. 베르디나 아니면은 뭐 주리치였나 이름이? 주리치나 그런 지난 시즌에 살레르니 막판에 힘이 됐었던 결정적인 골들을 기록했던 애들이 이제 나갔기 때문에 로마가 오늘 정배 중에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첫 경기라 제가 또 프리뷰 올렸으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프리뷰도 안 해가지고. 그리고 리그 한 경기 같은 경우 제가 2경기 가져왔는데 같이 할게요. 일단 요건 오버 받고요. 요거는 이제 랭스 승인데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 어쨌든 최근에 감독과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선수들과. 근데 지난 경기를 봤는데 사실 경기력 면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마르세유가 여기 랭스를 상대로 4대1로 승리를 거두는데 경기력은 그렇게 4대1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랭스가 더 잘할 수 있는 사이즈였는데 역시나 공격 자원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퀄리티 있는 마무리나 또 누노 타바레즈가 아스날에서 와가지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았었고 어쨌든 윌리엄 살리바가 아스날로 임대 복귀한 상황에서 분명히 수비 쪽에서는 좀 위협적인 장면들을 랭스한테 몇몇 장면들을 노출했던 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스투
어느 정도 분명히 전력이 있는 상황이고 지난 경기 무니에도 불투명으로 빠져 있었고 했었는데도 랑스 상대로도 두 골 박으면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는 오바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득점. 랭스 같은 경우 이건 그냥 클레르몽이 등신이에요. 클레르몽이 등신이기 때문에 랭스가 물론 랭스도 지금 장사를 좀 해가지고 어디 갔어? 뭐 에키티케가 또 파리로 갔잖아요. 지난 시즌 뭐 잘해가지고 에키티가 또 파리로 떠나고 그리고 브라이미도 니스로 떠나고 이런 자원들이 이제 돈을 좀 먹여줘가지고 어느 정도 영입을 한다고 했는데 좀 아쉽긴 해요. 발로 아스날 유망주를 데려왔고 이토 일본노 뭐 아그바브 뭐 수비였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데려왔는데 지난 경기 어쨌든 마르세유가 전력이 괜찮았는데도 원정에서 경기력적인 부분만 감안했을 땐 나쁘지 않았고 또 발로건 임대로 데려온 얘가 또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뭐 이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저는 제가 아스날 팬이어서 그런가 지금 당장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자원 같은데 이쪽은 좀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지난 경기 골도 넣었더라고. 골도 넣었어요. 헤딩으로 넣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클레르몬 반대. 제 생각에 클레르몬 원정에서 거의 전패박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걸 생각했을 때 배당 2점대면 크게 나빠 보이진 않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로마 레알 다저스 찍고 푹 자면 환급 받을 수 있겠죠. 다저스 내가 가면 부러집니다. 토토인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아 이거 내가 가면 부러질 것 같은데 장술 탄 거.